자, 이번 시간은 문제집 계산 문제 보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고요. 문제 15번요. 자, 정보가치에 관한 계산 문제인데 이 문제가 올해부터 A급입니다. 왜냐? 이 문제가 가장 최근에 29회 때 4년 전이죠. 이때 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드디어 가시권입니다. 올해 내년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정보가치를 구하시오. 바로 박스 봅니다. 자, 박스를 보면 이제 지문들이 나오는데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공식 틀도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어떻게 풀 것이냐. 공식 틀을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현재 가치를 먼저 구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정보 가치를 구하자. 그러면 현재 가치는 다른 말로 현재 매매 가능한 가격이다. 매매 가능 가격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항상 1년 후에 개발이 되는데 2년 후에 개발되는데 항상 1년 뒤, 2년 뒤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반드시 현재 가치, 즉 현가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반드시 현가화 시키자. 자, 현가화 시키는 공식 아시죠?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이다. 이 공식이 필요합니다. 요것도 올리시면 되고요. 다음에 정보가치는 이꼴 정리되었죠. 확실 빼기 불확실이죠. 확실할 때 부동산 가치에서 빼기, 불확실할 때 가치를 빼주면 돼요. 확실 빼기 불확실이다. 이렇게 틀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문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봅니다. 기억번. 노원구에 있는 A 토지 근처에 자 2년 후에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선대요. 자, 2년 동그라미. 2년. 자,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1년 후를 묻다가 드디어 29회 때 2년 후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온다면요. 계속 2년 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은번은 큰 의미가 없고 D급번. 현 상태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설 확률과 안 들어설 확률은 각각 50%다. 확률은 반반이네요. 50%, 50%. 리얼번. 2년 후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A 토지는 9,680만이 되고 들어서지 않는다면 4,840만이 된대요. 이때 미연번 요구수익률, 할인율은 10%라고 본다. 다 나왔습니다. 다시 문제 분석하게 되면요.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이제 1년 아니고 2년 후죠. 자, 2년 후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도 있고 안 들어설 수도 있대요. 들어서면 땅값은 합니까? 9,680만 원이죠. 들어서지 않으면 4,840만 원입니다. 자, 확률이 반반이죠. 반반. 반반이면 50%, 50% 곱하기 0.5 곱하기 0.5. 얘가 2년 후의 가치잖아요. 자, 이것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 주려면 바로 요 공식을 대입하죠. 그러면 이때 자, 기간 몇 년? 2년. 요거 수익률, 할인율 몇 프로? 10%죠. 10%. 요것만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러면 1.1의 2성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꼴 1.1의 2성분의 1 또는 1.21분의 1이다. 뭐 이대로 대입하면 돼요. 따라서 현가화 시킵니다. 현재 가치 현가화 시키자. 곱하기 1.1의 2성분의 1인데 똑같잖아요. 그래서 1.1의 2성분의 1 곱하기 1.1의 2성분의 1 이렇게 현가화만 시켜주면 돼요. 현가화. 그래서 얘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현가화 시켜주자. 그럼 이때
요거 쭉 계산하면요. 얘가 4천만 원 나와요. 요거 쭉 계산하면요. 얘가 2천만 원 나와요. 모두 합하게 되면 자 100% 전체 가치죠. 그러면 6천만 원 나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가 자 50% 50% 이런 확률일 때 전체 매매 가격은 6천만 원 된다. 6천만 원. 이때 가치 확률이 반반이에요. 반반. 반반이니까 바로 불확실할 때 가치예요. 불확실할 때. 그래서 확률이 반반이다. 불확실할 때 가치가 바로 6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할 때 가치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이때 확실하다는 게 바로 100% 확실하대요. 100%. 자, 100% 확실하다면 이때 이 확률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들어설 게 100% 확실하대요. 100%. 얘는 재료가 되고요. 100%는 1이잖아요. 그래서 100%는 이제 얘만 계산하면 돼요. 얘만. 들어설 확률이 100% 확실한 것을 현가화시키게 되면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얘가 8천만 원 나와요. 따라서 확실할 때 가치가 8천만 원 나왔습니다. 확실 빼기 불확실 가치가 차이가 얼마? 2천만 원. 따라서 정답 2천만 원, 2천만 원. 그래서 여지껏 나온 정보가치 계산 문제는요. 이틀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다만 29회 때 시험은 처음으로 몇 년? 2년. 드디어 이제 2년 후에 개발된다. 이런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서도 항상 2년 뒤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시험은 정보가치 계산 문제는 A급입니다. 그래서 29에 나왔고 33에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자, 시작 마치겠고요. 다음에 입지 선정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약집 먼저 볼게요. 요약집. 자, 요약집 보시면 요약집이 76페이지인데요. 제2절 입지 및 공간 구조로입니다. 그런데 문제집은요. 자, 문제집 풀이 순서는 바로 공간 구조론과 지도론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약집과 순서가 조금 달라요. 일단 문제풀이는요. 문제집 우선이니까 공간 구조와 지도론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 공간 구조가 저기 뒷페이지 나옵니다. 90페이지요. 90페이지부터 정리할게요. 자, 90페이지 보시면 공간 구조론과 지도론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종류도 체크합니다. 먼저 체크하고 하나씩 볼게요. 네모 5번 도시 공간 구조론 앞에다가 별표 1개 하시고요. 한 장 넘겨서요. 93페이지 네모 6번 지도론 앞에다가 별표 2개 하시고. 그러면 공간 구조가 중요해요? 지도론이 중요해요? 지도가 더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은. 왜냐하면요. 자, 분석하자면 공간 구조는 그동안에 11번 나왔거든요. 11번. 반면에 지도는요. 그동안에 13번 나와서. 또 분석하면요. 공간 구조는 몇 번 나왔다고 했죠? 11번. 그런데 얘가 작년에 나왔거든. 작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도는요. 13번 나왔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지? 지도론. 예. 올해는요. 지도론이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 문제는요. 공간 구조론이 편해요. 왜냐하면 자 이제 90페이지부터 볼게요. 공간 구조론은 제가 암기시켜 드렸죠. 동선다 세 가지. 동선다. 동 1번 동심원 이론. 선 2번 선형 이론. 그다음에 다의 시면 동선다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복잡할 게 없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 동심원 이론은 학자가 버제스죠. 학자도 이 아래입니다. 동심원은 바로 박스 그림 보시면 돼요.
5개의 동심은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가운데 숫자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요 순서로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중천, 저고통이죠. 예. 중천에 따르는 영혼은 고통이 없다. 저고통이죠. 중천, 저고통. 그래서 중천, 저고통이니까 1번 중, 중심 업무지구, 2번 천, 천의지대 또는 전의지대, 3번 고, 저소득층 적급 주거지역, 그 다음에 4번 고, 고급 주거지대, 마지막으로 5번 통, 통근자 주거지대에서 중천, 저고통입니다. 중천, 저고통. 이런 순서로 도시가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지를 보니까 동심원이 5개 나와요. 3개, 4개, 5개 나오면서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죠. 있죠, 그죠? 그러면 외곽적으로 나갈수록 설명은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지대도 낮아지고 인구 밀도가 낮아진다. 상식이잖아요. 그다음에 요거 도심지로 들어올수록, 그러니까 얘를 조심합니다. 도심으로 들어올수록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 인구가 많으니까. 예. 요즘은 나와요. 따라서 아래 문장 보시면 가로 1번, 2번부터 6번까지 있죠. 그래서 6번이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6번 밑줄입니다. 중심지 인근지역 밑줄. 땡땡 중심지로 갈수록 이제 끝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밑줄 하시고요. 2번 선형 이론은 호이트죠. 호이트. 자, 호이트 하게 되면 이 그림 언뜻 떠오를 거예요. 호이트는 뭐냐면요, 이거잖아요. 중심지가 있어요. 중심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핵이 하나다. 단핵 이론입니다. 그럼 호이트는요, 도로가 뻗어나가는 만큼, 교통이 발달하는 만큼 도시가 이렇게 성장해 나간대요. 도로 가장 멀리 뻗어나가더라. 얘가 바로 고급 주택지역이 되고요. 고급 주택 인근에 중급 주택이 있죠. 인근에 중급 주택이 있고요. 중급 주택. 고급 주택의 정반대편에 저급 주택이 있죠. 얘가 바로 호이트의 선형이론. 그래서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해 나간다. 마치 이 모양이 부채꼴 모양이니까 바로 부채꼴 선자 선형이론입니다. 이 그림 떠올리시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 그림 특징은 뭡니까?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하고, 유의할 점은요, 고급주택과 저급주택은 정반대편에 있더라. 그럼 기억납니까? 고급과 저급이 분리되는 게 뭐라고 불렀죠? 주거분리. 주거분리. 자, 그래서 이런 틀에서 내용 봅니다. 항목이 7개인데, 자, 9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이 있죠. 이거 먼저 볼게요. 5번. 도시 성장이 밑줄입니다. 교통망에 따라서 확대 밑줄. 교통망 동그라미. 교통축을 따라서 확대가 된대요. 3번 올라가요. 3번. 3번 보게 되면 고급주택은 교통축 가까이 있자는 현상이 있고, 하급, 저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정반대편에 입지한다. 그림 확인했죠. 여기다가 화살표. 고급과 저급이 분리되니까 다른 말로 주거분리. 주거분리 적어주시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다핵심 이론 넘어가죠. 학자는요, 2명이죠. 해리스와 울만입니다. 말 그대로 다핵, 핵이 여러 개래. 그럼 서울 돌려. 서울에 핵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남, 명동, 영등포, 천호동, 노원 등등 많잖아요. 바로 다핵입니다. 따라서 2번 보게 되면 도시 성장은 하나의 핵이 아니라 밑줄입니다. 여러 개의 핵 밑줄 하시고. 그리고 3번요. 도시가 여러 개의 핵이 되는 이유가 항목 4개 있죠. 2번과 3번 묶었습니다. 2번, 3번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번은요. 자, 제목부터 밑줄입니다. 동종, 업종은 땡땡 계속 밑줄. 서로 집적 이익을 추구해서 상호 집중하기 때문에 핵이 모이잖아요. 3번도 제목 포함 밑줄입니다. 서로 다른 이종 업종은 각각 활동에
따라서 이가 상반되기 때문에 서로 분리하여 입지하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핵이 여러 개 성립이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93페이지 네모 6번 지대론입니다. 자, 지대론이 원래 확률이 높아요. 왜?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1번 지대 논쟁. 지대 논쟁은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있어요. 근데 자, 고전학파는 제가 암기시켜 드렸죠. 그래서 고3, 2조, 2잉 암기했죠. 고전학파는 고3, 2조, 2잉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세 가지 3분법, 토지, 자본, 노동 3분법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지들을 잉, 잉여로 보고 있다. 일종의 불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얘만 바로 떨리고 나머지가 신고전학파입니다. 자, 그래서 첫 줄 화살표 논쟁의 정점은 지대의 성격을 잉여로 보느냐, 잉여 밑줄. 잉여로 보지 않으면 생산비로 보느냐, 생산비 밑줄. 잉여로 보면 뭐지? 고전학파. 생산비로 보게 되면 신고전학파. 그래서 1번 고전학파 하게 되면 뭐지? 고3, 2조 잉 했잖아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땡땡 밑줄입니다. 불로소득 잉여 밑줄. 잉여 동그라미. 지들을 잉여로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첫 줄 밑줄 하세요. 생산 요소를 3분법 세 가지 토지, 노동, 자본으로 엄격히 구별합니다. 그러면 2번 신고전학파는 동그라미 1번 3분법이 아니고 2분법이죠. 노동과 자본 밑줄. 토지가 빠졌잖아요. 토지는 자본에 포함시켜버립니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으로 보더라. 2분법. 다음에 2번 지대는 잉여가 아니고 밑줄입니다.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밑줄. 줄이면 뭐가 되죠? 생산비. 지대를 생산비로 봅니다. 자, 이제 지대론 하게 되면 그게 세 가지로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차입절 세 가지. 차입절. 차액지대. 입지교차지대. 절대지대. 자, 그래서 그걸 2번 보게 되면 차액지대와 절대지대 두 가지가 납니다. 자, 지금은요, 반드시 학자 이름까지 완벽히 알아야 됩니다. 학자를 바꿔서 묻거든요. 따라서 1번, 차액지대는 학자가 리카르도입니다. 차액지대는 1번, 밑줄입니다. 우등지와 열등지의 생산성 차이 밑줄. 자, 생산성에다가 적어줄래요? 요거, 비옥도. 비옥도에 따라서 생산력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등지와 열등지의 생산성 또는 비옥도 차이만큼 지대가 발생한대요. 2번요. 한계지 밑줄. 한계지는 다른 말로 최열등지죠. 한계지는 리카르도가 보기에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은요. 빨간색으로 밑줄하세요. 빈출입니다. 한계지는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밑줄. 리카르도는요. 최열등지는 지대가 없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잘 나옵니다. 3번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기역번, 니은번 묶어주고요. 기역번 비옥한 토지가 상대적으로 희소하죠. 니은번 모두 밑줄 하세요. 토지의 수학 체감 법칙의 현상을 전제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6번 밑줄 지대는 잉여 고3, 2조 이잉기나시죠. 그래서 리카르도는 고전학파니까 지대를 잉여로 본다. 잉여. 다음에 2번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는요. 1번 보시게 되면 땡땡 문장이 있죠.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다. 토지가 사유화 밑줄.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으면요. 당연히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할 겁니까? 요구할 겁니다.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지대가 발생한대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따라서 밑줄입니다. 최열등지 한계지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절대로 지대가 존재한다. 밑줄. 따라서 한계지도 지대가 존재합니다.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그리고 3번 내려가죠. 경제지대와 준지대. 자, 경제지대 꼭 알아야 됩니다. 준지대도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최근에 단어가 잘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요. 가로 1번 경제지대가 나왔죠. 경제지대. 그러면 경제지대 제목에다가 적어줄래요. 이꼴
파레토 지대 적어주고요. 경제지대 똑같은 말로 파레토 지대라고 불러요. 파레토 지대. 자, 이렇게 우리 시면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경제지대 화살표. 그래서 뜻이 빠져 있는데 경제지대가 뭐냐? 바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제지대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책은요, 전용 수입을 이전 수입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전용 수입이 뭐냐, 이전 수입이 뭐냐 하는 것은 동그라미 2번. 자, 2번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이전 수입 또는 전용 수입은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이전 또는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머무르게 하는 최소한의 대가, 이렇게 밑줄 하시고요. 자, 따라서 경제의 지대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로 확인하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오른쪽 페이지. 자, 그래프가 3개 있죠. 3개. 그러면 첫 번째 1번 그래프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림만 보시면 돼요. 1번 그림은요, 수요와 공급이 나와요. 자, 전체 네모, 전체 수입 중에서 공급 곡선 기준으로 아랫부분이 바로 이전 수입 또는 전용 수입입니다. 전용 수입. 다른 말로 공급자 최소 가격입니다. 자, 따라서 전용 수입 또는 공급자 최소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 얘잖아요. 초과하는 거. 얘가 바로 경제지대가 돼요. 경제지대. 따라서 경제지대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공급의 귤기가 이렇게 가파라집니다. 가파라지면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공급이 비탄력이죠. 비탄력 쪽일수록 위에 게 커졌잖아요. 답이 나왔죠. 따라서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 자, 커지는데 한 번 더. 공급이 수직입니다.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따라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100% 전부가 경제지대가 돼요. 전용 수입은 제로가 돼요. 따라서 토지는 공급이 수직이잖아요. 토지는 공급이 수직이니까 100% 전부가 그냥 들어오는 경제지대, 즉 잉여, 일종의 불로소득입니다. 토지의 소득은 부정성 때문에 100% 전부가 경제지대가 된다. 이 내용이 바로 괄호 2번입니다. 괄호 2번. 공급이 수직이니까 100% 모두가 경제지대가 된대. 그래서 경제지대 나왔더니 한 번 더 그림을 딱 돌리고 뭐지?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지더라. 다음에 마샬의 준지대. 준지대도 지문 잘 나와요. 자, 지대에 준자가 붙었잖아. 준자가 붙으면 토지는 아닌데 토지의 지대에 준해서 취급된대. 그래서 1번 준지대는 토지가 아니라 중간에 단어 밑줄 아세요? 기계나 기구 밑줄. 기계나 기구.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대에 준해서 취급이 된대. 자, 2번 모두 밑줄입니다. 단기에 고정되어 있는 자본 설비와 같은 고정 요소에 대한 수요에서 결정이 된다. 자, 포인트는, 핵심 단어는요, 단기 동그라미. 단기. 준지대는 오로지 단기에만 발생하는 초과입니다. 이것이 준지대다. 아래 표를 볼까요? 표를 보게 되면 경제지대와 준지대 찾으셨죠? 경제지대는 보지 마시고 준지대만 집중합니다. 얘를 집중합니다. 표를 보시면서 준지대는 밑줄 하세요. 토지를 재배한 자본, 기계설비 등에 적용된다. 밑줄. 준지대는 다음 문장. 단기에 적용 밑줄. 단기 동그라미.
준지대는요, 단기에만 생기는 초근입니다. 그러면 단기에만 발생하니까 준지대는 장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초과로 메모해주면 돼요. 장기에는 소멸되고 없어져.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준지대만 딱 돌렸다. 단기다, 장기다? 단기. 그러면 참고로 우리 시험은요, 준지대는 영구적으로 발생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이러면 틀린 말이지. 왜? 장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얘가 철칙가 돼요. 준지대는 영구적으로 발생한다. 아닙니다. 단기에만 발생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4번. 위치지대가 입지교차지대를 말하고 학자가 튀넨입니다. 자, 튀넨의 입지교차지대 또는 위치지대는 1번 개요보게 되면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접근성에 따라서 수송비 전략액이 곧 지대 밑줄. 자, 지대가 뭘 말하죠? 수송비 전략분이죠. 수송비 동그라미.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돼요. 아예 적어서요.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이지 생산비 X를 적어주고. 생산비를 집으면 틀린 말입니다. 잘 속아요. 그래서 생산비가 아니라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대요. 그러면 박스 지대 이꼴 총 매상고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고 남는 게 지대가 되겠네. 얘도 암기시켜 드렸죠. 어떻게? 아짐의 생수. 아짐의 생수. 그래서 지대란 매상고에서 생수 뺀 거다.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인데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대요. 자, 이 아짐의 생수 박스 공식이 있죠. 얘는요, 좀 이따가 우리 예상 문제집에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풀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짐의 생수 계산 문제도 이따가 제가 언급은 해드릴게요. 다음에 네모 7번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직가론 있죠. 직가론. 직가론은 출제 별로 안 나오는데 나온다면 3번 동그라미 헤이거의 마찰 비용 가끔 나와요. 지문이. 자, 하나씩 봐요. 1번 마샬은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위치. 자, 직가는 곧 위치 가격입니다. 위치를 강조하고요. 거래 2번 허드는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접근성. 접근성이 좋을수록 직가가 높아진대. 다음에 3번 헤이거의 마찰 비용으로는요. 첫 줄만 밑줄 하세요. 마찰 비용이라는 데서는 교통비와 지대를 합한 것을 마찰비로 본다. 밑줄.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 볼까요? 마찰 비용은 이꼴 지대와 더하기 교통비를 합한 거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 외곽지 거리가 멀리 있으면 지대가 높아요, 낮아요? 지대가 낮죠. 멀리 외곽지는요, 교통비가 많이 든다, 적게 든다? 많이 들지. 이걸 합한 것이 마찰비용입니다. 다시 중심지 가까이 있다면요, 인도로가 되게 비싸겠죠. 가까이 있으면요, 지대가 높다. 가까이 있으면요, 교통비가 안 들어가지. 교통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지대와 교통비는 화살표가 다르네.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죠. 외곽지는 교통비가 많은 만큼 임대료가 싸다. 그래서 지대와 교통비는 대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를 합한 것이 바로 마찰비용이고 도시 집가는 마찰비용 인정을 받는단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로 6번 토페카 연구가 나옵니다. 토페카. 토페카 연구가 뭐냐? 처음 들어볼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왜 설명을 안 했을까요? 그동안 최근 안 나오니까. 일단 문제 풀이니까 이제 한번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자, 토페카 연구인데 얘는요. 지가 구배와 관계됩니다. 지가 구배. 그럼 지가 구배가 뭐냐? 지가 구배. 그럼 참고로 책 위에 약간 여백이 있죠. 여백. 여백에다가 조금만 메모하면 됩니다.
메모해 볼까요? 요거 하나 그려주세요. 그림. 이렇게. 자, 세로축은 지가, 가로축은 거리가 되고요. 여기가 중심지, 시내 한복판입니다. 자, 어려운 그림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당연히 중심지가 땅값 비싸고 거리가 멀수록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가 낮아진다. 얼마나 쉬운 그림입니까? 그럼 기울기가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우하향이죠. 그래서 얘가 바로 기울기지, 기울기. 바로 얘가 바로 9배. 자, 지가 9배. 9배가 일본 말인데요. 얘가 우리나라 말로 기울기를 말해요, 기울기. 지가 9배는 기울기다. 거리가 멀수록 낮은 기울기. 지가가 낮아진대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시험 공부를 하니까 시험은 어떻게 묻느냐. 대도시하고 소도시를 비교해요. 대도시와 소도시. 이때 지가 9배가 다르다. 9배가 뭐라겠죠? 기울기. 대도시는 완만하고요. 소도시는 가파르다. 급격하다. 대도시는 완만하고 소도시는 급격하다. 그럼 뭘까요? 대도시는 길이가 완만하죠. 완만하면 이렇게 완만한데 근데 그림이 직선이 아니고 마치 물결 모양처럼 철렁철렁 되면서 이렇게 완만합니다. 얘가 뭐지? 대도시가 이렇게 완만합니다. 얘가 뭡니까? 서울로 친다면 한복판에 강남이 있잖아. 그럼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신도림도 있고 영등포도 있고 갈수록 이제 부도심 핵이 많잖아요. 대도시는요 핵이 여러 개다. 여러 개. 강남, 신도림, 영등포, 천호동 등등등. 이때마다 지가가 핵심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때마다 지가가 여러 개 핵을 이루고 있대요. 얘가 바로 대도시 형태가 되고요. 소도시는요 가파르다. 마치 철탑 모양처럼 뚝 떨어져요. 이렇게. 가파르다.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까? 업.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 외곽지로 가다 보면 작은 업과 같은 조그만 도시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운전합니다. 주변에 논밭밖에 없잖아. 쭉 가다가 업에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오니까 주택이 있는 가 싶은데 바로 시내 중심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작은 도시는요 핵이 하나밖에 없어. 단핵. 그래서 작은 도시는 핵이 하나밖에 없고 대도시는요 핵이 여러 개 출렁대면서 핵이 많대 말입니다. 이때 얘가 뭐죠? 소도시. 소도시. 그래서 얘를 도페카 이론. 소도시의 가파른 지가 구조를 도페카 이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목 잡는 거 보이죠? 도페카, 노스라는 교수가 도페카 얘가 소도시 이름이거든요. 도페카 시를 조사하니까 이렇게 가파르대요. 그래서 다음에 지가 구조. 대도시는요 완만한데 출렁출렁 되고 있잖아요. 핵이 여러 개라. 근데 지가가 아주 복잡해요. 복잡하다. 소도시는 딸랑 핵이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가는 단순합니다. 다음에 도시 구조. 대도시는 핵이 많죠. 다핵 도시가 되고요. 다핵.
소도시는요, 핵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단핵도시가 되다. 자, 그래서 이제, 지가 구조는 기울기다. 특히 가파른 소도시의 지가 구조를 토펙화라고 부른다. 토펙화 이름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다음에, 자, 가로 2번. 토지의 집약도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다. 1번. 집약도는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주고요. 집약도가 높으면 화살표, 집약적 이용 이렇게 부르고요. 집약도가 낮으면 조방적 이용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바로 2번 동그라미 생산 요소의 대체성입니다. 그럼 얘는요, 가볍게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림으로. 똑같은 그림이에요. 직가 대신에 지대를 넣을게요. 거리. 다음에 중심지. 지대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도심지가 지대가 비싸고 거리가 멀수록 지대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무슨 모양? 우하양. 거리가 멀수록 지대가 낮아집니다. 여기다가 생산 요소의 대체성하게 되면 바로 토지와 자본입니다. 지대는 돈으로 지불하니까 여기다가 자본을 집어넣고, 거리는요, 중심이 토지로부터 거리기 때문에 토지를 집어넣죠. 이때 토지와 자본의 관계도 똑같이 이 그림이 나타난대요. 그럼 다시 이 그림 보게 되면 중심지가 이렇게 되겠네요. 중심지가 땅값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지대가 높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땅을 많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얘가 몇 차 산업이다? 3차 산업입니다. 상업 또는 서비스업이 됩니다. 그럼 중심지가 땅값 비싸고 임대료 비싸기 때문에 이를 똑같은 말로 바로 토지와 자본의 결합율이 높다. 토지와 자본의 결합율이 높다. 결합비율이 높다. 이렇게 불려요. 똑같은 말로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대체성이 크다라고 불러요. 어려운 말 아니죠. 중심지가 땅값 비싸다, 임대료 비싸다, 똑같은 말로 이꼴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다. 대체성이 크다. 똑같은 말입니다. 외곽지는요, 땅값 싸죠. 농사 짓죠. 주로 1차 산업입니다. 땅값이 싸니까 임대료가 싸겠지. 이걸 똑같은 말로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율이 낮다. 똑같은 말 이꼴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바로 98페이지입니다. 그래프.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3번 첫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자, 토지의 집에다가 높을수록 중심지죠. 모두 밑줄 하세요. 화살표.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화살표. 똑같은 말로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다. 요즘 운도 드러들어 잘 나옵니다. 그리고 3번은요. 단일 도심의 시장 지대 곡선인데, 그러면 바로 1번 시장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박스 나 있죠. 분자 분모. 그러면 시장 지대 곡선을 시장 위에다가 요거 적어줘요. 입찰 지대 곡선 기록이 똑같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문제를 묻는 것이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를 늘 묻거든요. 그러면 네모 박스번의 공식이 분자 분모 있죠. 분자 분모로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는데요. 수요일이 좋아요, 토요일이 좋아요, 수토. 따라서 자, 수토 이렇게 정리했죠. 수요일이 좋아요, 토요일이 좋아요. 따라서 수송비,
나누기 토지의 이용량입니다. 토지의 이용량. 따라서 결국에는 항상 수토. 자, 수송비 또는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수토. 요즘은 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괄호 4번 알론소의 입찰 지대곡선. 자, 입찰 지대곡선은 괄호 3번 보게 되면 그래프가 두 개 나와요. 그러면 자,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 여러 개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것만 연결했죠. 실선. 가장 높은 지대만 연결한 것이 바로 입찰 지대곡선이고요. 얘는요, 문제를 풀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도시 성장 이론과 지도론 요약집을 정리했고요. 문제 조금 풀고 시겠습니다. 문제 봅니다. 문제. 62페이지. 자, 탑 문제 봅니다. 탑 문제. 자, 지도의 설명이 다 틀리네요. 지도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차입절. 자액지대, 입지교차지대, 절대지대. 또 지도 어떤 게 있죠? 준지대도 있고, 경제지대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을 묻는 거잖아요. 1번. 자, T는 학자만 딱 나면, 아, 얘가 바로 입지교차지대 또는 위치지대 떠올려야 됩니다. 포인트는 뭐겠죠?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이런 기본 내용은 떠올리면 지문이 쉽게 풀립니다. T내는 고립국을 가정하여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더라. 맞죠? 이때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2번. 마르크스한 순간 뭐지? 토지 사유화.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절대로 지대가 발생한대요. 따라서 마르크스는 절대 지대에 따르자면 지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최열등지라도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절대로 지대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3번요. 자, 파레토 한 순간 뭐죠? 적어놨네요. 경제지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파레토에 의하자면 경제지대란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형태에 전용되지 않고 현정대로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 지급법이다. 자, 설명에 대한 단어가 틀렸죠. 최소한의 지급액은 경제지대가 아니고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이죠. 따라서 경제지대가 아니고요. 전용 수입이나 이전 수입의 설명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요. 마샬의 준지대. 준지대는 무조건 말하겠지. 단기만 발생해야 돼요. 준지대는 토지 이외에 기계와 같은 고정요소에 규소된 소득인데 단기적으로는 지대 성격 맞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멸되기 때문에 비용 성격이다. 맞습니다. 5번. 알론소의 입찰지대가 되면 입찰지대는 기억나시죠? 딱 나올 순간 입찰지대 하게 되면 여러 개 지대곡선이 있다면 이때 가장 높은 지대를 연결한 것. 얘가 바로 입찰지대가 돼요. 입찰지대. 가장 높은 지대를 더 이상 금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초과인이 0이 됩니다. 따라서 5번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단위 면적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금이니까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에 맞는 말입니다. 틀린 답 3번 틀렸고요. 문제 2번 내려가죠. 2번. 자, 리카르도의 지대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리카르도는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토지의 양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희소 맞죠? 토지의 수학 체감 법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2번. 자, 리카르도는 요거 보시죠. 고삼 2조 이잉 고전합하는 산문법이고 지대를 잉여로 본다고요. 잉여 불로소득. 리카르도 고전합하거든요. 그러면 2번 보게 되면 자, 지대는 잉여로 보니까 잉여가 어떻게 곡물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대는 곡물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곡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3번 한계지는 최열등지라고도 하는데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토지를 말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리카르도는 비역도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위치 문제를 경시하였다. 맞습니다. 또 체열등지 한계지는 지대를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맞는 말입니다. 5번. 지대는 우등지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죠. 지대는요. 우등지와 열등지 차이만큼 지대가 발생하니까 바로 열등지가 되겠죠. 열등지. 그러니까 이제 또는 한계지. 그래서 열등지는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생산성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가 바로 지대가 됩니다. 우등지가 기준이 아니죠. 열등지 또는 한계지가 돼요. X. 자, 정답 5번 틀렸고요. 문제 4번입니다. 자, Tnen의 입지 교차지대, 위치 지대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Tnen은 지대 결정이 토지의 비역도만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위치 지대를 통해서 현대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맞는 말입니다. 2번.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비지나 도시 중심지와는 접근성에 따른 수성비를 고렸다. 수성비를 강조했죠. 수성비는 오로지 거리에 비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거리가 멀면 수성비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수성비가 많다. 거리와 수성비는 비례한다. 맞네요. 서로 관계되고 있죠? O입니다. 3번. 수성비 전략분이 지대를 형성하므로 지대는 수성비 전략분이고 지대곡선은 우하향망이다. 맞는 말입니다. 5번. 토지의 이용의 양태는 생산비에서 결정이 된다. 틀렸죠? 생산비가 아니고 수성비에서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틀린 답 5번. 생산비가 아니고 수성비 전략분이 지대가 됩니다. 틀린 답 5번입니다. 자, 다음에 문제 5번은 체크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죠. 안 되는데 원리는 아는 게 도움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풀어드릴게요. 5번은 뭐냐? 5번은 그냥 이렇게 체크표만 하시죠. 체크표만 하시고. 자, 5번은 뭐냐면요. 끝에 보니까 뭐 씁니까?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봐라. 지대. 그럼 표를 보시면요. 야채, 밑에 곡물, 목재, 목축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자 불러줄래요. 야채는 지대가 얼마? 105번. 내려가서 얼마? 90. 또 세 번째. 60. 다음에 30. 그러니까 야채 등등에서 지대가 4개 나왔잖아요. 이 지대가 맞는 걸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지대가 4개 나왔잖아요. 1개, 2개, 3개, 4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지대 공식은 암기했죠. 뭐 아지매 생수. 따라서 지대 나왔죠. 이거 나왔잖아. 이꼴 아지매 생수 종매상고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뺀 것이다. 그러니까 지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아지매 생수통해 가지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 말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볼게요. 첫 번째 1번. 첫 번째 야채입니까? 자, 시장 가격이 200이죠. 이거 매상고 200. 다음에 생산비가 얼마? 80. 다음에 수송비는요. 그 수송비가 키로당 5kg가 5원이고 거리가 3km잖아요. 그러면 이제 5하고 3kg 곱해주면 되겠네. 얼마? 15. 거리 단위당 가격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105 맞죠? 5. 지대가 맞네. 5 되고. 다음에 두 번째. 곡물은요. 230입니까? 생산비가 100. 수수비는 곱하자 얼마? 58이 40. 140 빼니까 얼마? 90이죠. 얘도 맞네. 5가 되고요. 세 번째. 목재는요. 가격이 얼마? 지대가? 매상고가 280. 생산비는 120. 곱하면 수송비. 100이 나와요. 얘도 암산 되겠네. 280 빼기 220이니까 60. 얘도 맞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축은요. 예상구가 320. 생산비가 130. 수송비는 곱하니까 12 곱하기 15kg 하게 되면 180 나와요. 180. 그럼 얘가 310이죠. 빼니까 10만 나오네. 얘는 지대가 틀렸네. 정답은요. 염사입니다. 제가 정답 2번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요. 아짐의 생수, 얘를 묻는 겁니다. 얘를 묻는 거고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6번부터 나머지 모두 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예.